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가평가를 통해서 토지 상속 절세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시간 케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와 이후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상속 개시를 기점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에 존재하는 시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가를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시가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주 중요하세요.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이나 신고 기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이전, 그 다음에 뭐 상속을 포기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기간이 짧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토지를 이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대부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으세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 사이 낮다라고 하면 그 괜한 이제 그 세무사 수임료가 발생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어떻게 이제 추후에 후회가 밀려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토지의 기준 시가가 2억 원이라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부분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으세요.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면 2억 원이고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5억 원이 일괄공제로 빠지니까 상속세는 당연히 0원이세요. 그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가 당연히 취득가액이 됩니다. 언제 취득가액이 되죠? 추후에 이 부동산을 팔 때 그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세요. 상속재산가액이. 그러니까 추후에 이 시가가 대부분 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때니까 추후에 이걸 5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 500이나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시가평가를 한다거나 감정평가를 한다, 즉 감정평가를 많이 하시죠.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6개월 이내에 바로 이 부동산을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바로 팔아버리겠다. 아버님의 재산이지만 나는 지금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고 거리가 멀게 되면 양도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6개월 이내에 바로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양도가액을 5억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억의 그 매매 사례가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속세 계산하실 때 시가로 들어와서 5억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똑같이 0원이 되시죠. 하지만 추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도 5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나와서 이 전의 케이스에 비해서 무려 1억 원이나 본인의 재산을 더 취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이 1억 원이라는 세액의 변동성이 생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케이스는 6개월 이후의 양도시 절세 팁입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자를 못 찾을 수도 있고, 아직은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 상속인끼리 이제 협의를 좀 더 기간이 거쳐갈 것 같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양도 예정에는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양도 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간다 그랬을 때 내가 받았던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준시가 5억이나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번 케이스는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받아서 10억까지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당연히 5억밖에 안 되니까, 상속재산은 5억밖에 안 되니까 상속세는 당연히 0원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까 전과정과 똑같으세요. 이걸 추후에 10억에 판다라고 하면 취득가액이 5억밖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 9천만 원이나 나오시는 경우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이 되죠. 실효세율이 19%나 되세요.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무조건 이러게 하겠죠. 왜냐하면 감정을 할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매매 사례가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는 대부분 그러게 되실 테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무조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신고를 해서 이 금액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면 이 금액의 취득가액이 좀 더 높아진 8억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공제로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까지 받게 되니까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0원.
하지만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이미 높아졌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1억 9천에 비해서는 1억 3천만 원이나 절세가 되는 사항이세요. 정말 간단한 사항인데 토지 부동산 상속받으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속세 신고를 대부분 좀 간단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 손실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손실이 엄청 커진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고액인 경우에도 절세 팁이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OECD에서 가장 높은 거의 최고의 세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0억 원 초과가 되면 50%나 되세요. 그러니까 30억이 넘어갈수록 내 재산의 반절은 세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억 원의 재산이 부동산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시는 게 상속인들이 이제 그 고민이 많아지세요. 부동산이 많으니까 상속재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가 50억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상속재산은 대부분 80~90%가 부동산이실 거예요. 이 세금을 어떻게 내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세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세요. 물론 이제 연부연납이나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상당 부분 부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이걸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랑 납부를.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30억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게 또 전략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 시가로 하더라도 이미 내 상속세율이 50%나 된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추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추후에 내가 이 양도소득세로 얘를 팔 때 앞에 살펴봤듯이 이 기준 시가로 들어갔을 때 가액이 낮아지는 거는 차치하고, 지금의 상속세가 50%면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서,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으면 해마다 나눠서 팔고 그 다음에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면 더 세율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큰 양도 차익을 분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간단한 절세 전략이 있는데 그 부동산의 운용 방법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님들이 상속세 재산을 전부 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게 조세 전략상 유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높은 고율의 이제 그 상속세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 플랜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